안녕하십니까, 반덕도량 담원입니다. 오늘 2023년 새해에 들어왔습니다. 새해의 첫 실시간, 오늘은 새해 첫 방송으로, 그래서 이번엔 어떠한 주제를 가지지 않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아서 답을 하는 방식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1년 동안 제가 방송을 강의를 여러 개 올렸습니다. 직위에 대한 거와 하여튼 여러 가지를 올렸는데, 그 방송을 보고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궁금한 거, 궁금하면서 이런 게 힘들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아까 전에 커뮤니티에도 올렸는데, 만약에 어디 가갖고 어떠한 힌트를 받았어. 근데 그 힌트가 풀기가 힘들어. 그래 지금까지 못 풀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는 8시부터 하려고 했는데 조금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청자도 크게 없고, 들어오신 분 있으면은 인사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누가 들어왔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다들 이 참여하는 분이 아니고 전부 다 시청만 하시는 분들인가요? 자, 제가 신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첫 번째 하는 게 있어요. 상담을 할 때 어떤 걸 하냐? 안녕하세요. 아, 깜짝이야. 잘 지내고 있어, 문연? 자, 제가 신에 대한 것을 갖고 상담을 한다 라고 했을 때, 그 상담을 하면서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존에 당신들이 알고 있는 신에 대한 이름을 지워라. 왜 지워라고 하냐?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신굿을 했는데, 신을 받았는데 뭔가 아구가 안 맞아. 아구가 안 맞으니까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지우라 그래요. 왜냐, 아구가 안 맞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들어가면 제가 좀 할 말이 좀 많거든요. 그거는 추후에 하도록 하고, 왜냐하면 백마신장, 불사, 대감, 도사도 산신도사, 용공도사, 그렇게 나뉘고요. 동자, 선녀, 별상 애기씨, 이런 것들 쭉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나누어 버려라 그래요. 왜 줄이려고 하냐? 그 이유가 바로 별상이 들어왔는데 이 별상이 나한테 어떠한 작용을 하는 줄도 모르고, 백마신장이 왔는데 백마신장이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모르고 다 그렇게 봤잖아요. 그래서 지우라 그래요. 그리고 지워야 되는 게, 백마신장이라 이름 붙이면 사람들이 뭘 보려고 그래요? 그냥 신장이다 라고 하면, 어떤 칼을 갖고 왔다 나눌 수가 있는데, 백마신장을 붙이니까 꼭 꼭 백마를 타고 오고 백마를 보여줘야지 그분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장이라고 해서 다 백마 타고 오는 거 아니거든요. 자, 만약에 도사주력이 신장을 갖고 왔어. 그건 어떻게 불러요? 운연, 그건 어떻게 부르나? 도연서, 그건 어떻게 부르지? 도사의 신장인데 그걸 보고 줄여서 뭐라 그래? 그걸 보고 뭐라 그래? 그치, 건무신장이라고 부르지. 근데 만약에 신장을 백마신장으로 말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도사의 주력을 가진 할아버지가 신장의 주력도 갖고 왔는데 백마신장이라고 불러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은 그때부터 이 사람은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사카서 쓰고 온 분이 있는데, 이분이 사카서 쓰고 왔는데 한 손에 칼을 들고 있어. 근데 백마신장이라고 너는 신장이 백마신장이라고 잡았기 때문에 흰말을 타고 오지 않았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걸 갖고 선생한테 물으면 뭐라 그래요? 카라, 니는 백마신장이 왔는데 왜 도사 할아버지가 칼을 갖고 오냐 라고 하겠죠. 이해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문책에 있는 그런 그 신명의 호칭을 다 지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지우라가 아니고.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대신이라고 칩시다. 근데 이 대신이 우리가 알기로는 뭐라고 해요? 전 봐주는 게 대신이죠. 근데 제가 대신을 보라고 할 때 어떻게 보라 그랬어요?
큰 데의 신신자. 내가 무당이면 무당의 길을 가는데 크게 길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 그럼 일반인들은 대신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일반인도 대신이 있어요. 근데 일반인한테 본인 지금 앞장선 게 대신 줄게 할머니다라고 하면 일반인들 모르고 나 무당 아닌데 그러죠. 대신이라고 하면은 그냥 일반인들 같으면은 내가 일반적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큰 그림을 그려주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라 그래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신이 뭐가 있어요? 이 가채 쓰고 그죠? 점사장 앞에 점사상 갖다 놓고 거기다가 쌀 이런 거 올려놔야 대신으로 알잖아요. 근데 어떤 할머니가 흰 그냥 옷만 입고 그죠? 머리는 뒤로 묶어 갖고 한 손에는 곰방대 갖고 들어오고 한 손에 엽전을 갖고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된다?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왕좌왕 하는 거예요. 곰방대는 뭐 역할을 해요? 할머니 여대감인데 한 손에 엽전을 갖고 왔다. 이건 뭐예요? 돈을 갖고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할머니가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이 할머니가 돈을 갖고 왔으면 이 여대감 할머니가 본인 돈줄을 쥐고 있다라는 뜻이 되고, 무당인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돈줄도 쥐고 있지만 뭐예요? 이 할머니가 전 봐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냥 무턱대고 그 경문체계만 있던 그런 신명 호명만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멘탈이 털리는 거예요. 천하 오랜만이네. 일찍 맞췄어?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있는 기존에 있는 그런 신에 대한 칭호를 다 버려라. 자, 제가 앞전에 예를 든 경우 있죠. 자, 그러면 이게 힌트가 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이 힌트를 풀지는 못한다고요. 어디서 엽전을 갖고 왔다. 근데 무당이지만 내가 그랬잖아요. 이 할머니가 나한테 재물을 줄 수 있는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점을 봐주는 할머니가 될 수 있고 두 개를 놓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런 힌트를 받기 위해서 조상묘를 찾아가는 거고 어디 기도터를 찾아가는 거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왜냐? 그 할머니는 어디서 왔어요? 분명히 우리 조상에서 왔잖아. 딴 데서 온 게 아니잖아. 이 할머니가 점을 봐주려고 왔는지 아니면 재물을 주려고 왔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조상묘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힌트를 풀기 위해서. 근데 지금 조상묘 가는 게 뭐예요? 가서 뭐예요? 상 차려놓고 문 열어주십시오. 뭐 해달라고? 그렇게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상묘 갈 때도 뭘 해요? 구판처럼 가잖아요. 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조상묘에 가는데 왜 그렇게 차려서 가냐? 딴 데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는데 왜 그렇게 차려서 가냐 그거예요. 얼마큼 큰 거를 받기 위해서. 큰 거 받는 거 그거 크게 없거든요. 안 그래도 없는 살림에 우리 조상묘를 가는데 그렇게 20만원치 장보고 매번 가봐요. 10번 가면 200이에요. 근데 과연 200을 벌려줄 수 있냐? 벌려주면 다행이지.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 받아봤어요? 조상묘 한번 갔다 왔다고 해서 200만원 300만원치 뭐 받아봤어요? 용군님 안녕하세요. 받아봤어요? 없잖아요. 이런 분 어떤 분이 그래도 나는 조상묘 안 갑니다. 왜요? 갈 때마다 그렇게 사갖고 와서 인사드렸는데 나한테 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난 조상묘 안 갑니다. 법사님 조상묘 안 가고 딴 데 어디 인사 가는 법 압니까? 나는 조상묘부터 가라 그래요. 근데 반대로 있잖아요. 누가 그렇게 살아있냐는 거예요. 동그랑님 안녕하세요. 아무도 그렇게 사오라고 말하는 우리 조상들 없어요. 제가 하는 말 있잖아요. 우리 조상이고 진짜 조상이라면은 꼭 그렇게 인사를 오는데 꼭 그렇게 거창하게 뭐를 받아 먹어야지 뭐를 준다? 진짜 조상이면 그러지 말아야지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래요? 진적도 필요 없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지금 뭐 틀린 말 하고 있어요? 아무도 반응이 없노? 우리가 받는 힌트 있죠. 힌트. 과연 그 힌트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자, 제가 이 말 하면은 본인들이 받은 힌트를 하나하나씩 말씀해 보세요. 풀어줄게. 가르쳐줄게. 정답이 아니라 푸는 방법을 가르쳐줄게. 자, 저보고 그래 법사님은 기도 떠가지고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자, 누구누구 제자 왔습니다. 누구누구 제자가 왔는데 뭐 이렇게 힘들어서 왔습니다. 우리 신명들하고 합의해서 살려주고 도와주십시오. 그 방법을 힌트로 주시는데 꿈으로 주시는가 아니면 어떤 걸로 주십시오 라고 하고 온다고요. 그러면 꿈을 꿔요. 자, 예를 들면 내가 꿈속에서 전쟁터의 군인이야. 지금 막 총알을 몇 방 맞았어. 그래서 맞았는데 죽지도 않고 피만 흘리고 살아있어. 그래서 누가 자꾸 총만 맞고 있으면 뒤에서 누가 와서 총알을 꺼내줘. 그리고 이 피부를 찝어줘. 그러고 이거 보면 다 나. 그러면 옆에서 누가 총 두고 다시 가. 그럼 가는데 또 총알을 맞아. 그런 꿈을 꿨다. 여기서 보면 힌트가 몇 개인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내가 군인. 두 번째 총알을 맞아. 근데 안 죽어. 누가 자꾸 살려. 그러면 그 살린 게 누구의 음유병이겠죠. 이미 세 가지 힌트를 받았잖아. 그죠? 이해가 가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세 가지의 힌트를 갖고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요? 군인, 신장. 그러면 내가 총을 맞고 있어. 그럼 뭐가 돼요? 전쟁터. 그러면 심리적으로 내가 지금 되게 시끄러운 상황이란 말이야. 어려운 상황이고 막 죽을 것 같아. 어려워서. 근데 총을 맞았어. 근데 죽을 것 같아. 근데 죽기 복지에 의무병이 와서 살려. 그러면 만약에 그 의무병이 이효리였다 라고 하면 뭐예요? 이 시성을 가진 우리 집안의 어떤 할머니가 가르쳐 주겠구나. 나를 도와주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효리가 어느 이신지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이효리가 전주이시다 라고 하면은 몰라. 근데 전주이시 시주한테 가보는 거예요. 가서 이런 꿈을 꿔서 이시 집안의 할머니가 맞는 것 같은데 이 할머니에 대해서 힌트를 주십시오. 이 할머니를 찾아야지 제가 살 것 같은 힌트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요. 내가 시주한테 갈 때 막상 우리 집안에 뭐니까 저번에 그랬죠. 갔다 오라고. 뭐 자꾸 빌지 마라 그랬죠. 그럴 필요 없다고. 자, 이것만 말해도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한 가지 더. 꿈이 아니고 내가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큰 무덤 두 개가 보여. 근데 무덤을 봤는데 커. 근데 무덤 입구에 돌로 뭐가 쌓아져 있어. 언뜻 봤는데. 그리고 옆에 이 상 보고 뭐라 하지? 기억이 안 나. 그 상들이 쭉 쓰여져 있어. 거기서 그걸 보여주고 조금 있다가 거기서 십자가를 보여줘. 이거는 뭘까요? 자, 그러면 이 꿈속에서도 힌트가 3개가 나왔어요. 십자가. 큰 묘인데 묘 테두리에 돌로 돼 있고 옆에 석상들이 막 서 있어. 그러면 보통 묘가 보이고 석상이 있으면 첫 번째 그런 석상이 있고 묘의 테두리가 있으면 뭐가 된다? 그런 묘는 그 집안의 시조나 집안에서 유명한 어른 이름 있고 명망 깊었던 조상의 묘겠죠. 이해가 가세요? 그럼 거기 한번 오라는 거예요. 자,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이렇게 받는 게 이게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받는 거는 정답이 아니라고 하는 거. 힌트라고 하는 거. 모르겠어요. 정답을 맨날 받으시는 분 있으면은 여기 올려주세요. 나는 그렇게 받아본 적이 없어서. 정답을 줘도 난 남들은 정답이라는데 난 더 파고 있으니까 그렇게 받아본 적이 없거든. 자, 그리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내가 상담을 해보면 신굿을 하는데 그저 백마신장, 불사, 대감, 글문도사 이거를 전라도에 받은 사람하고 충청도에 받은 사람하고 제주도에 받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아직도 너는 니네 남편이 자살했으니까 너는 주장이 시댁이다 라고 해서 시댁을 잡는 사람 엄청 많아요. 아니면 너는 시집을 왔으니까 주장이 시댁이다 라고 잡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나를 있게 한 건 누구다? 우리 엄마고 우리 아버지다. 나한테 중요한 건 누구다? 친구하고 외가다. 적어도 이런 기준이라도 잡고 가야지. 아무것도 없이 친가 그래서 시댁으로 잡아버리고. 자, 그러면 내가 주장을 시댁으로 잡았어. 그러면 우리 집안 조상들이 봤을 땐 뭐라 할까요? 욕하겠죠. 두드러 패겠죠. 그죠? 자, 지금도 어디 갔는데 적어도 너는 시집을 갔으니까 주장이 시댁이다. 시댁을 잡아야 된다. 라고 하면은 제껴요. 첫 번째로 내 말이 맞다고 제끼라는 게 아니고 기본 자체가 안 돼 있잖아. 말하는 게 기본 자체가 안 돼 있잖아요. 안 그래요? 적어도 그렇게 말하는 무당들만 제껴도 얼마나 많이 피해갈까 이 생각이 들어요. 피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적어도 처음에는 네 주장이 친가의 누구다 외가의 누구다가 아니라도 친가나 외가에서 주장이 들어온다 라고 적어도 허민우님 안녕하세요. 적어도 그렇게라도 말하지 않고 주장 이래봐야지 알지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걸려요. 왜냐? 솔직히 친가하고 외가가 주장에 몇 대에 어떻게 들어온다 라고 처음부터 찍기는 힘들어요. 근데 적어도 친가님은 외가라는 것을 가르쳐줘야지. 근데 이거를 처음에 모르고 들어가면 나중에 일하고 나면 뭐라 해요? 그거는 네 기도에서 네가 찾아야지. 이제부터 110중 8구 그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려고 돈 주고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왜냐면 이런 말을 듣고 신고 돼갖고 이런 말을 들어서 나중에 대해서 갈팡질팡 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요. 천하 너 갑툭이다. 깜짝 놀래게. 네, 허민느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나한테 오란 말이 아니에요. 나한테 오란 말이 아니에요. 적어도 구분을 좀 하라는 거예요. 구분을. 문자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앞으로 만패들 내가 지금부터 만패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내가 바로 명언을 내려줄 거예요. 족자에다가. 앞에 들어오신 분들은 내가 차근차근 차례대로 내가 줄 거예요. 왜냐하면 명언이라고 족자라고 명언 뭐 칭호 그거 한문으로 그냥 멋지게 그럴싸하게 써갖고 뭐 그게 대단한 거라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동그랑님 감사합니다 있는데 나는 한문이 아니고 내가 직접 받아서 써줄게요. 천신글로 그거 신방구 비용에 다 포함돼갖고 내가 그냥 써줄게요. 이제부터는 내가 신방구 타고 나면 바로 내려줍니다. 기존의 만패분들은 내가 한 분 한 분 차례대로 내려줄 거예요. 좋습니다. 커피값 감사드립니다. 동그랑님. 안 되겠어요. 나는 그냥 앉아갖고 몸주나 주장이나 찾고 그런 사람으로만 알고 있는데 이제는 그것까지 내가 서비스로 해줍니다. 딴 데 가면은 천하그지 딴 데 가면은 그것도 300만원 400만원 따로 또 추가로 받잖아. 그지? 일 다 해놓고 니도 그래가 받았잖아. 딴 데서. 나는 그거 그냥 해줍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이거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은 해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실행에 옮겨야 되겠어요. 기존의 만패분들도 제가 한 분 한 분 제가 추가로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떤 데가 이렇게 하되 그 한문 멋지게 연습해가 쓰는 거 그거 걸어놓고 대단한 작품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되 내가 봤을 때 그냥 한자인데 나는 그냥 해주겠다고. 호로님 아이고 요즘에 공부 잘 되세요? 요즘에 시간 좀 많이 남아요. 자 궁금한 거 있습니까? 전화 그까지만 하자. 전화 그까지만 그냥 호로님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얘기 들어서 제주도 갔다 온 다음에 어때요? 뭔가 좀 풀렸나요? 다음에는 같이 가요. 자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궁금한 거 아니면은 뭐 이런 얘기를 해달라 저런 얘기를 해달라 이런 거 없어요? 혼자 가서 아무리 그거를 받고 가도 받은 거 힌트 풀려니까 힘들죠. 그죠? 호르님이 얘기 좀 해봐요. 호르님이 이제 와서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는 게 답이었나요? 거기 다 거의 대부분이 힌트였나요? 그죠? 힌트였죠. 오히려 그전에는 이게 답이다라고 매달릴 때보다 힌트라고 생각하니까 풀기는 어렵긴 어려워도 그래도 내가 풀어나가기가 더 쉽죠. 안 그래요? 지금 밀당처럼. 제가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 오늘 내가 질문 좀 많고 하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가려고 하고 있는데 댕이님 안녕하세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운상수단은 대감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게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비행기, 지하철, 택시 그거는 이동수단인데 어떨 때 타는 거예요? 어떨 때? 자, 한 가지 더 힌트를 줄까요? 비행기, 지하철, 택시는 자가용이 아니잖아. 그거는 운임을 지불하고 타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돈을 거기다 왜 지불을 해? 왜 지불을 하고 그거를 타요? 이해가 가죠? 호르님은. 그쵸? 대답 좀 해줘요. 그리고 천산설련님 흰색 염주, 검은색 염주 차이가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자, 흰색 염주를 하는 것은 본인이 그 염주의 주인을 찾았기 때문에 흰색 염주로 보여주는 겁니다. 검은색 염주는 본인이 지금 그 염주의 주인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염주색이 까만 겁니다. 그럼 염주는 뭐라고 보면 돼요? 그까지만 힌트를 드릴게요. 그쵸, 호령님?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다음 환전까지 힌트가 딱 맞아 떨어지죠. 그죠? 자,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냥 비행기 타고 다니는 꿈을 꿨다고 아, 난 이제 높게 가겠네. 가 아니라고요. 이해하겠어요? 그렇게 해갖고 이게 결론이라고 생각을 내어버리면은 그 다음에 풀 수 있는 힌트가 없어진다고요. 이해가요? 통신명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왜 제가 힌트로 보라는지 알겠어요? 결론으로 보지 말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호러님이 분명히 비행기, 지하철, 택시에 관한 꿈을 꿨을 거예요. 근데 딴 때는 승용차나 이런 꿈을 꿨을 거예요. 근데 왜 비행기, 지하철, 택시를 물어보냐? 이유가 있잖아. 호러님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자기가 이거를 힌트로 보니까 아, 다르다는 차이점을 느낀 거잖아. 그러면 천산설련님 그거는 불줄로 오는 조상을 못 찾았다는 뜻이겠죠? 힌트를 좀 드리자면 매번 주는 것을 갖고 힌트로 생각해야지 호러님처럼 저렇게 차이점을 두기 시작을 한다고요. 그럼 이게 나중에 되면 어떡하냐? 조합하기가 쉬워져요. 조합하기가 쉬워져요. 하나의 트레이닝이라 보시면 돼요. 저렇게 해야지, 선민님 안녕하세요. 저렇게 해야지 나중에 되면, 지니까 대답하는. 저렇게 되면은 나중에 포괄적으로 본다고요. 그러니까 보는 시야가 늘어난다고요. 오늘 멋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힌트로 보라는 거예요. 딴 게 아니고. 이해하시겠어요, 다들? 내가 왜 힌트로 보라는 건지. 그리고 저한테 일을 해놓고 나서 예강님 안녕하세요.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뭘 하냐 하면은 자기가 듣고 보는 것을 갖고 자꾸 그쪽으로 밀고 나가요. 그럴 때는 내가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그래요. 왜 아니라고 그러냐? 내가 그 사람이 이런 걸 보고 이 할아버지가 어떤 걸 들고 왔고 그런 것을 갖고 보는데 이분은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 할아버지가 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일단적으로 나는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그 들은 말이 제가 듣는 입장에서는 뭐냐면 경문책이나 이런 데서 받는 거라고. 내가 아무리 안 봤다고 그래도 사람들이 한두 번은 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른 무당 컨텐츠를 보면서 그런 용어들을 접한다고요. 그게 언제 나오냐? 그럴 때 나와요. 무의식 중에. 그거를 할머니 할아버지가 말했다고 믿는다고요. 근데 문제는 아까 전에 호러님처럼 물었을 때처럼 그리고 천사살님이 물었을 때처럼 예를 들면 검은색 염주를 차고 오는데 삼신이래. 검은색 염주를 손에 들고 나왔는데 나는 듣도 보다 못한 삼신 제왕이래. 그럼 나는 그러죠. 삼신 제왕이 아닙니다.
일단은 불사로 보세요 라는 말을 하죠. 왜냐? 삼신제왕은 그 사람이 들은 말이고 염주는 본 것이고, 그러면 뭐가 더 확실할까요?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는데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했다고 나보고 틀렸대요. 그럼 어떡해요? 자기 말 듣는 말이 그렇게 맞으면 자기 길로 가야지. 자, 문자님, 저는 오늘 꿈에 다이빙과 팀과 함께 바다 100m 아래까지 갔다 온 꿈을 꾸었는데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자, 다이빙 팀이라고 한다고 하면, 자, 문자님은 이 다이빙 팀이 여기서 빠지는 때문에 그분들이 본인을 데리고 같이 들어갔냐 아니면 각자 들어갔냐, 거기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자, 호런님, 무당들이 어디 기도 가서 들었다는 주어 명사 부사 정확한 거의 대화에 가까운 말들은 일단 그렇게 봐야 돼요. 일단 그렇게 봐야 돼요. 아유, 솔밍님 감사합니다. 같이 한 팀으로 봤다. 그러면 지금 용궁 쪽에서 그게 몇 명이었어요? 4명. 그럼 3명이잖아요. 이 3개가 힌트가 되겠죠. 다 남자였어요? 다 남자였어요? 이 3명이라는 걸 갖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두 가지로. 자, 근데 딴 거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쌤. 저 5만이라는 숫자로 갑자기 급 텐션 올라갔다. 그러면 할아버지 세 분이서 용궁줄에서 오는 할아버지 3명, 제가 용궁줄은 뭐라 그랬어요? 산신은 뭐고 용궁은 뭐다라고 설명을 한 적 있죠. 그러면 이 3분의 할아버지께서 본인한테 뭔가 상을 주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다이빙복이 무슨 색이에요? 백방 검은색이죠. 곰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검은색은 뭐다? 딴 데 가면 이렇게 좀 니 큰일 났다, 용궁 재진해야 된다, 검은색이니까 사자가 왔다 하겠죠. 근데 검은색은 뭐다? 내가 찾지 못한 조상. 그치? 백방 검은색이지, 잠수복은. 그죠? 아직 못 찾은 이 3분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용궁 주력에서는 할아버지가 아니고 이 할아버지 3분을 찾으면 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찾아야죠. 자, 깔끔한 마무리죠. 문자님, 거기서부터는 이제 3분을 못 찾은 조상이다. 그럼 다 찾아놨으면 찾으면 되지. 명패는 둘째 치고요. 명패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자, 예강님, 자, 토마토, 그게 주력의 한 가지입니다. 가지도 마찬가지고. 자, 충무김밥은 보통 김밥 꿈은 제가 봤을 때 예강님이 그 곤색 입은 분 전안에 들어오는 그 토마토 주력을 갖고 있는 그분이 토마토를 상징하는 주력을 가지신 분인데 다른 주력으로 뚫뚫뚫 말아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즉 본인이 지금 잘못 찍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호런님, 꿈이나 느낌으로 거북이를 주실 때가 많은데 주장 할아버지 성씨를 조사하는데 자기가 들어오는 집안들 다 체크해보면 구미리, 구전리 전부 거북이가 들어있는 궁 발견했는데 용궁을 넘어서 해석이 될까요? 거북이가 일단은 여기서는 거북이를 놓고 해석을 해야 돼요. 용궁은 두 번째고, 자, 용궁은 상을 준다. 그러면은 이 거북이란 것은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상을 주냐 라는 거겠죠. 이 거북이가 포함하고 있는 뜻을 봐야 되겠죠. 아시겠어요? 솔밍님, 질문 있습니까? 문자님, 1월 1일날 어디 갔다 왔어요? 문자님, 그냥 장소로 보면 안 돼요. 제가 연못에 발을 넣었는데 비단잉어가 엄청 왔어요. 금색 잉어를 막대기로 툭 쳤는데 안 도망가요. 그래서 옆집 아저씨한테 막대기로 툭 쳤는데 도망 안 가요. 그래서 옆집 아저씨한테 투망을 잡아보세요 이러면서 웃었는데 그만하니 다 도망갔어요. 그건 아니에요. 지금 이 꿈을 보면 솔밍님이 지금 한 방에 뭐를 잡으려고 조금 달리게 하는 것 같거든요. 한 방에 뭐를 막 다 한꺼번에 잡으려고 본인이 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만 않으신 것 같아요. 문자님, 그거 잘 한번 찾아봐봐요. 누룽지님, 몇 개야? 갑자기 왜 그래요? 자, 누룽지님, 질문 빨리빨리 많이 올려주세요.
경기도 힘든데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저는 고맙지만. 성민님, 이거는 본인의 마음을 조금 천천히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예. 지금 너무 빨리 뭔가를 풀려고 빨리빨리 지금 움직이시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뜻인 것 같거든요. 문자님, 그거 그러면 다 받았네. 적어도 내 지기의 구분을 봤으면은 왼쪽, 어깨, 머리 쪽 적어도 3개는 풀 수 있네. 그렇죠. 일단은 그렇게 봐야죠. 3분이 나왔으니까. 한 분이 아니고. 형민님, 제가 이게 해석한 게 맞나요? 아니면 아니라 그래도 돼. 근데 문자님, 왼쪽 어깨, 손, 머리 쪽 지기 이렇게 그 말 딱 듣는데 갑자기 왜 설렁탕 있죠? 그거는 문자님이 알아서 검증하셔야 될 문제고요. 그게 힌트고 그 힌트를 풀어야죠. 제가 설명한 힌트를 푸는 방식이고 그게 맞나 안 맞나 본인이 이제 확답을 지어야죠. 그 확답은 그 누구 아니고 본인이 지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나 진짜 용하다. 설렁탕 한 그릇 먹어요. 이럴 때는 그 설렁탕 속에 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설렁탕을 먹으면 꿈을 주든가 뭘 할 거예요. 그럼 또 그 힌트를 갖고 또 본인이 풀면 돼요. 이게 바로 음식에서 오는 직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갑자기 있는데 뭐가 먹고 싶다 그럼 먹어라. 그것 또한 직이다. 할렐루야. 그럴 땐 설렁탕을 먹어야 돼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자, 또 뭐 궁금한 거 있습니까? 솔직히 이렇게까지 공부한 사람 있을까요? 그냥 내 자랑 좀 합시다. 꼴보견이라고 또 이름 하면 또 쭉 나간대. 또. 아까 거북이가 명이라 그랬는데 그렇게 단정 지으면 안 돼요. 그렇죠? 거기가 내가 전부 다 거기 갔을 때 뭐해서 머리 두드러 맞고 그죠? 오바이트 나고 배 두드러 맞고 해가 내가 이 근처에 있다. 여기서 맥 잡자. 할렐루야. 자, 거기서 막걸리 냄새도 맡았고 그렇죠. 음식도 하나의 직이기 때문에 그때는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뭐가 풀려요. 봉은 왜 그래?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 봐봐, 내 자랑 한번 나간대. 자, 제가 그랬죠. 산에 갈 때 저 끝에 묘가 저 끝에 산꼭대기 있다고. 차도 올라갈 수 없는 길인데 거기 안 올라간다고. 선생님, 갑자기 날계란에 간장밥 비벼 먹고 싶어서 먹었는데 비벼놓고 보니 노란 배치여서 계란 주령 노란색 역할로 잡아도 될까요? 아니면 간장에도 포인트를 맞춰야 할까요? 다 잡아봐. 다 잡아봐. 그건 밥을 비빈다에 초점을 맞춰야지. 나물을 넣고 비비나 간장을 넣고 계란을 넣고 비빈다에 초점을 맞춰야지. 자, 호런님, 20대가 넘는 조상이 왜 자손에게 오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도 이게 숙제예요. 저도 거기에 대한 의문을 한번 풀어보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 당신도 의미를 모으면서 왜 잡냐? 나한테 왔는 조상이니까. 당신들한테 왔는 조상이니까. 그게 보여주니까 잡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 있죠. 조상이고 신이고 간에 절대 내가 지정한다고 오지 않는다. 우리는 뭐다? 오는 대로 알아주면 된다. 한 가지 이 신에 대한 거에 와서 어려운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하고 싸우는 거. 쉬운 거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고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찾으면 된다는 거. 장점은. 단점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 20대 넘는 조상도 올 수 있죠. 나한테 그분이 온다면은 잡아줘야죠. 우리가 딴 데서 제일 많이 듣는 게 뭐예요? 몇 대 이상은 회항 없다. 가라 그래라. 이분 오시면 안 된다. 자, 말 나와서게 하는데 뭐 불사를 잡으면은 빌어먹는다. 굶어 죽는다. 가라 그래라. 도사가 오면은 니 산에 가갖고 돌멩이 앞에 도 닦을리는데 가시라 그래라. 어떤 할아버지가 책을 들고 왔는데 9권을 들고 왔다니까 평생 공부만 해라 가시라 그래라. 그렇게 가시라고 하면은 제자 죽어요. 호루님 왜 그래요? 어? 근데 79,000원은 뭘까? 예강님 오늘 왜 이래요? 호루님, 내가 진짜 꼭 풀어서
내가 알려줄게요. 이거는 내가 지금 한 3년 동안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진짜 풀어서 알려줄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맥을 나도 반드시 풀고 싶어요. 왜 남들은 몇 대 이상은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내가 보는 조상이고 내가 받은 조상들은 왜 그런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 이 예강님하고 문자님이 하시는 얘기 속에서 그렇게 풀다 보면 우리 엄마가 왜 그랬는지 답이 나오죠. 우리 아버지가 왜 그랬는지 답이 나오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무당이 돼야만 하는 이유가 나오고 내가 왜 공줄이 센지에 대한 이유가 나오게 되겠죠. 그냥 무턱대고 너는 무당이야, 그래서 이 길을 가야 돼, 그게 아니고 이유를 알아야죠. 그거를 풀다 보면은 내가 무당이 된 이유, 내가 공줄이 센 이유, 내 새끼가 무당으로 태어난 이유, 내가 우리 남편을 만나게 된 이유, 그 원리가 되겠죠. 그냥 이런 게 없이 그냥 너는 무당이야 라고 말을 한다면 올해 14살 먹은 우리 아들도 와서 전 볼 수 있어요. 왜냐, 이제 눈빛만 보고 이러면 대충 얘도 알아요. 아빠 저 사람 무당인 것 같아. 근데 문제는 우리 아들은 이 사람이 왜 무당이 됐는지 이유를 모른다고요. 내 새끼가 왜 무당으로 들어와야 되는지 우리 아들은 그걸 모른다고요. 왜냐, 아빠 주변에 오는 사람은 전신에 삼촌이고 이모고 다 무당이니까. 그렇죠, 찾을 수 있죠.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 무당들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다 갑자기. 그래서 신을 신고선 신은 받는 게 아니고 신을 알아주는 굿이다. 우리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사주팔자에 무당이라고 대충 나와 있다. 제가 항상 그 말을 하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예전에 그 말을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나 이거를 아는데 2년 걸렸어요. 왜냐, 내가 왜 무당으로 살아야 되는지 궁금한 거야. 내 궁금증을 풀려고. 그랬더니 결론이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손님들의 사주를 평균을 또 나눠봤어요. 근데 이게 거의 대부분 맞아떨어져요. 옛날에 나한테 있는 사람이 이거를 내가 가르쳐 줬더니 어딘가에 나와갖고 그냥 이것만 뿌렸던데, 뿌리든 말든 신경 안 써요. 왜냐, 거기에 대한 연관고리는 모르잖아. 천하 누군지 알겠나? 자, 또 궁금한 거 있습니까? 자, 이제 새해입니다. 자, 오늘 제 액마기 홍보 영상 보셨나요? 자, 2023년 액마기 신청받고 있고요. 그 영상에 보면은 액마기를 어떻게 하는지, 왜 남들과 다르다고 하는지에 대한 영상도 올라가 있습니다. 저는 올해 그냥 삼재 푼다고 삼재 풀어주십시오 경무만 하고 명태 하나로 푸는 게 아니고, 저는 올해 이 삼재도 막을 수 있고 나를 도와주는, 삼재도 막아주고 나를 도와주는 조상을 찾아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옷을 한 번씩 올린다 라는 개념으로 액마기를 합니다. 하세요, 호러님. 만패들은 할인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풀 때 그냥 할머니 도와주세요가 아니고 일일이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몸에 다 실어서 풉니다. 저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밤새도록 할 때도 있고요. 그냥 삼재라고 해갖고 삼재풀이 한다고 해서 어디 바닷가 가갖고 경 한 2시간 3시간 읽고 명태 불에 태우고 끝내고 그렇게 안 한다고요. 저하고 작년에 같이 했던 만패들은 알 거예요. 영상도 올라가 있습니다.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돼요. 혹시나 저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하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액마기 영상 올라가 있으니까 거기 보십시오. 그럼 중간에 옷을 말아도 그냥 마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 일일이에 제가 이렇게 신글로 받아 적어 갖고 하나하나를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다 맙니다. 어디 가갖고 뭐 부적 뭐 삼재부 사갖고 뭐 하나에 1,500원 사갖고 그냥 그것 쪽 붙이는 게 아니고 제가 일일이 다 받아서 적어요. 신청은 25일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만약에 만패가 되시는 분들은 제가 그 명월이라 그러죠. 명월. 제가 그거를 각각 주력에 맞게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기존 만패분들은 제가 한 분 한 분 만들어 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할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돌아가죠. 그렇게 돌아가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제주도 가서 삼신을 받은 이유는 제주도에 있는 기도토고 뭐고 제주도 자체가 뭘 섬기냐? 삼신을 섬겨요. 왜냐하면 송당 본향당이 엄마가 돼요. 그 송당 본향당에 있는 할머니의 자손들이 제주도로 흩어져서 제주도의 각각 동네의 신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유래를 보면은 삼신의 개념이 강합니다. 제주도는. 그래서 보통 제주도 갔다 오면은 삼신이 꼬인 사람은 삼신 쪽에서 많이 두드러 패요. 그지 봉은? 너 죽다 살았잖아. 그렇게 되고 이것도 시간마다 처음엔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의 뭐가 되냐면은 시계가 되죠. 그러면서 이걸 거치면서 어떤 걸 하게 되냐. 손님이 왔을 때 예를 들면 저 사람은 도사가 지금 앞장설 것 같다. 저 사람은 그게 앞장설 것 같다. 삼신이 앞장설 것 같다. 그거를 내 스스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은 누구를 먼저 교육을 시키냐? 나를 먼저 교육을 시키냐? 그래서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는 말 있죠. 저는 이 길 들어왔는데 할아버지가 맨날 이쁘다 착하다 말을 해요. 그 소리 들으면 속으로는 그런다고. 아유 부럽다. 저희 할배는 참 특이하네. 근데 웃긴 게 아니야 이 말 안 할래. 무슨 말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은 내 신들이 갖고 온 힘이나 원력 같은 것을 누구를 통해서 뿌리냐? 내 제자, 내 자손을 통해서 뿌리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냐? 내 새끼 먼저 교육을 시켜야지. 호러님 이해 가세요? 호러님 몸에 지기로 잡아서 고통스러울 때 그거는 지금 내 몸에 지기가 어떻게 잡혀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답변을 못 드리겠어요. 일단 한 가지는 내가 몸이 아파 거기를 잡았어 안 풀려 그럼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신방구슬 하고 나면 1차적으로 적어주는 종이 있죠. 이거를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은 분명히 1차적으로 적었을 때는 안 아팠는데 그 다음엔 아파요. 그때부터 끼워 맞추가 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처음 일할 때 들어오지 않은 조상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 처음에 잡았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는 거예요. 야 저 새끼 우리 잘 잡아준다. 우리를 알아준다. 어르신도 예를 들면은 우리 새끼 좀 도와주십시오. 이제 들어와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빈칸 맞추기라는 거예요. 이 빈칸 맞추기가 다 되고 나면은 그때는 뭐가 되냐? 풀렸다가 바로 아픈 건 아니라는 거예요. 풀렸다가 바로 아프다는 거는 내가 잡은 것 중에 한 개만 맞다는 거예요. 뭔가 맞기 때문에 잠시라도 풀어주는 거거든. 그래서 빈칸 맞추기가 되는 거예요. 본론으로 돌아가면. 그러면 그 빈칸 맞추기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냐? 뭐가 되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싶은 가리가 자동으로 된다고요. 왜냐? 그렇게 쭉 하다 보면 엄청 많으니까 신들이 봤을 때도 야 이거 너무 많다. 이제는 우리가 가서 이제 얘한테 우리가 그거 하고 우리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니까 우리는 다른 자손한테 갈 조상들은 가자. 남아있는 조상들은 남아있고 그게 가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리가 되는 거예요. 가리란 게 내가 돈 주고 어디서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이 가리는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리가 된다는 것은 자동으로 진적이 됐다는 거겠죠. 내가 뭔가를 대접했기 때문에 가리가 되니까 그 빈칸 맞추기하고 내가 지기를 통해서 잘 잡았으니까 그게 진적이 됐으니까 가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 가리가 되고 나면은 8에서 11분 딱 남습니다. 그럼 이분은 평생 가는 거예요. 왜냐 그때 되면은 만약에 친가에 어떤 분이 나서다가 공부하러 가 그럼 자연스럽게 외가에서 누가 들어오면은 내가 이제 알게 돼. 아 이번에는 누가 설치겠구나. 누가 나서고 있구나. 알게 되거든. 솔명님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고 국책 사업에 의해서 그게 비켜라 하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해도 돼요. 내가 내 욕심이 하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그런 국책 사업을 해갖고 뭐를 옮겼다고 해갖고 나는 거기에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큰 문제 생긴 거 못 봤어요.
아씨 이만하면 안 되는데 그것도 큰일 나 문제라 하고 터비를 된다 하고 그래야지 먹고 사는데 에휴 속상하네 진짜. 천산설녀님 태백으로 오시면 되고 제가 어디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까지 가면은 제 출장비가 나와요. 제 직위의 구분 영상 보셨어요? 거기서 오른쪽 왼쪽 남자는 오른쪽이 어디다 여자는 왼쪽이 어디다 그렇게 나눠놨잖아요. 그걸 보고 한 번쯤 짚어보세요. 분명히 오른쪽 왼쪽 다르게 줄 때는 같이 줄 때는 그게 아닌데 다르게 줄 때는 다르기 때문에 잡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주겠죠. 남자분이세요 여자분이세요? 그렇죠 호러님. 타인의 지기를 쉽게 타는 것도 이제 그만큼 본인이 풀 수 있기 때문에 이 타게 하는 거예요.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지기를 그렇게 잡는다라고 하면은 여자는 오른쪽이 친가 아닌가? 자 누가 대답해 볼래? 자 호러님 여자는 오른쪽이 어디고 왼쪽이 어디입니까? 문자님 질문 그만 했으면은 커피값이라도 좀 줘봐요. 어? 그래야지 답을 해줘도 재미가 있지. 내가 자꾸 눈이 지금 회피하잖아. 남자는 반대. 도끼님 처음 뵙습니다. 그래요 도끼님? 그래도 도끼님 처음 오셨는데 그래도 뭐 궁금한 거 있어요?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거 있다 라는 건 없으세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실시간에서도 이렇게 풀어주는데 만패가 돼갖고 궁금한 걸 던지면은 얼마나 풀어주겠어요. 사람들이 여기서 안 푼다고 저 사람이 과연 나중에 그걸 하고 나서도 얼마만큼 있겠냐 라는 생각을 해요. 반대로 생각을 해주면 참 좋은데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를 떠보는 사람도 있고 참 많아요. 도끼님 궁금한 거 있으면 올려보세요. 이런 게 궁금했다. 링당님 삼산을 안 가도 신방굿이 가능한가요? 가능은 하죠. 근데 이 본인들 본주산에 가야지 더 본인들이 더 도움이 되니까 제가 가는 거고 굳이 본인들이 삼산을 모르거나 하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예전에도 삼산을 안 가고 그냥 했는데 결국에는 삼산을 또 가게 돼요. 링당님 혹시 무슨 이유라도 있나요? 만약에 링당님이라고 한다면 그 이유라도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안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가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삼산에서 제가 그랬죠. 다른 사람들은 삼삼이란 거 갈 때 내가 태어난 산 막 이런데 아니면 유명한 산 두 군데를 뭐 세 군데를 골라서 가고 하는데 나는 왜 내 조상이 묻혀있는 산을 가냐? 나는 왜 조상이 묻혀있는 산을 가냐? 적어도 나를 있게 해준 나 최대의 이유잖아요. 최대의 이유잖아요. 나가 지금 태어난 최대의 이유잖아요. 내 팔자가 더럽든 말든. 그러면 그 부분은 링당님이 그렇게 한다 하면은 제가 삼산을 빼는데 본인이 그걸로 그럼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추후에 시간을 내서 한번 따로 같이 갔다 오는 방법 또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유도리 있게 해드리니까 그런 거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본론으로 돌아가면 나를 있게 해준 내하고 근접한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먼저 인사를 하고 그분들이 묻혀있던 곳에는 분명히 이분들을 관리하는 분이 존재를 한다고요. 그러면 적어도 나를 있게 해준 최근접의 분들을 관장하는 곳에 가서 쌤 오늘은 새해 기념 김방송 가주세요. 알았어요. 휘발유를 막 넣어주는데 가야지. 그러면 적어도 거기 가서 인사를 하자는 거예요. 인사를. 제가 말하는 것은 그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삼산을 꼭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막 이 비싼 휘발유를 막 부어주는데 가야지. 나중에 가도 돼요. 만약에 링당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추후에 시간이 났을 때 그때 제가 다시 돌아드릴게요. 우수영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거 빼먹고 막 하는 그 정도 양심 없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런 거는 사전에 미리 이렇게 조율하면 되는 거니까
산신이란 개념은 일반인들도 한 번씩 가셔갖고 하면 좋아요. 그 맥을 풀어주면 좋다고요. 그 사내가 산소 앞에 가갖고 그 묻혀있는 조상한테 하는 게 아니고 내 조상이 묻혀있으니까 그러면 분명히 내 조상을 죽은 내 조상을 관리하는 존재들이 있다고요. 그 존재들한테 가서 내 조상 좀 편하게 해달라고 아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은 그 떡을 먹으면 떡이나 술을 한 잔 얻어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산신은 뭐다 벌 주는 데라 그랬잖아요. 그 일반인들도 산신의 그 맥을 잡아서 풀면 좋아요. 그렇게 있으면 나한테 연락을 달라고요. 산신 그거 가서 맥 잡아서 푸는 거는 제가 큰 돈 안 하니까 신굿도 뭐 남들보다 3분의 1도 안 되는데 뭐 다른 것을 뭐 뭘 받겠어요. 그 대신 나는 병굿은 돈을 좀 받아요. 그거는 신굿보다도 일이 더 커요. 거기에 있는 몸에 싣고 하는 그 싣고 하면은 그 반 죽어나요. 그래야 풀리거든.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저도 신굿만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까 전에 했죠. 음식에서 오는 지기. 자, 한 가지 기준을 주면은, 자, 비빔밥. 비빔밥요. 왜 보통 보면은 밥을 비벼 먹는 거 있죠. 아까 전에 누가 말했지? 간장에 밥을 비벼 먹는다. 아니면은 나물 넣고 밥을 비벼 먹고 싶다. 그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꼬아놨다는 거예요. 두 번째, 김밥. 김밥은 뭐다? 여러 가지를 하나로 묶어 놓은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천사설님이 물밥 있죠? 그거는, 자, 우리가 어떨 때 물에 밥 말아 먹어요? 즉, 죽이라 생각해, 죽. 어떨 때 죽을 먹어요? 그거로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누룽지님. 갑자기 참기름의 생각매도 쏠리거나, 자, 옛날에 참기름이 뭐였어요? 자, 부엌에 있어야 되는 물건인데 생각만 하면은 쏠린다. 그러면은 거기를 못 찾았거나 거기가 화가 났다는 뜻으로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이해가 가세요? 자, 그리고 만두나 회나 햄버거나 그죠? 카레. 자, 이것처럼 특정한 나라에 혹은 특정한 지역에서 나는 음식들 있죠. 그게 생각날 때는 그 지역이나 특정한 나라하고 연관을 지어야 돼요. 자, 음식으로 오는 거는 또 이렇게 머리를 써야 돼요. 만약에 꿈에서 짜장면과 돈가스와 회를 같이 시켜 먹었다. 그럼 그거는 이제 머리 겁나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조합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냄새. 자, 갑자기 막걸리가 막 냄새가 난다. 응? 그리고 갑자기 소주 냄새가 난다. 갑자기 맥주의 그 효모 냄새가 난다. 막 갑자기 막 코에서 막 그 위스키 냄새가 난다. 그럴 때는 그걸 그냥 넘기지 말고 술을 생각하고 그 술과 연관된 것을 또 이으면 되는 거예요. 참 쉽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래요. 직이란 걸 이걸 알게 되면 오감을 다 열어놓고 해야 된다 그러죠. 이유가 그거예요. 갑자기 막 음식물 쓰레기가 난다. 냄새가 내 코에만 난다. 이거를 하나의 직위로 보고 풀어야 된다고요.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난다고 허주가 끼고 잡신이 끼었다. 그딴 말 하면서 작두굿이나 헤쳐먹고 왜 허주와 잡신을 띠는데 작두굿을 하냐고. 이놈의 작두굿은 신굿 할 때도 작두굿, 허주와 잡신 띠는 작두굿, 몸 아픈 사람 만나도 작두굿, 돈이 1000만원짜리만 작두굿 아무도 없어. 2000만원짜리도 없어. 3000만원짜리는 돼야지 작두굿을 하는데 작두를 탄대. 그 도대체 작두굿에 대한 기준도 없고 이제 제발 이런 게 직이니까 그런 걸 갖고 허주와 잡신이 끼었다라고 생각해갖고 어디 가서 빨대 꽂히지 말라고요. 이해가 가세요? 자, 음식물 쓰레기가 나고 매캐한 냄새가 난다고 해서 그게 다 허주가 씌이고 내 몸에 잡기가 많아 그런 게 아니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그래서 오감은 다 열어내야 된다. 그 오감을
냄새고 지기고 간에 그 오감을 통해서 뭐가 들어왔을 때는 나쁜 거고 허주와 잡신을 나누지 말고 이거는 다 내 조상들이 나를 알아달라고 내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요. 이해가 가세요? 그리고 검은색, 자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제 방송을 보고 알아요. 검은색으로 누구를 보면 알아주지 못한 조상이라는 걸 많이 아시더라고요. 근데 그전에는 검은색만 보면 사자라 그랬어요. 밤새도록 검은색 입은 어떤 남자가 검은 잠바를 입고 어떤 남자가 쫓아오는데 밤새도 도망을 다녔어요. 혹시 제가 죽을 때가 됐나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아, 니 사자 붙었네. 니 저승에서 니 데리러 왔네. 사자 굿해야 된다. 아니면 너희 집에서 누가 얼마 전에 죽은 너가 할아버지가 니를 데리러 왔네. 할아버지 알아줘야 된다. 할아버지가 손녀를 왜 데려와? 눈에 넣어도 안 나쁜 손녀. 손녀가 죽어가면 살리려고도 죽어서 비는 게 조상인데 조상이 왜 데려와?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뭐다? 검은 옷을 입고 오는 조상은 뭐다? 내가 알아주지 못한 조상이다. 그래서 검은색 옷을 입고 나타나서 그 옷으로 주는 주력을 가르쳐 주지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즉 내가 못 찾은 거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죽어서 자손들 잘 되라고도 빌기 바쁜데 이 할아버지가 손자를 왜 죽이러 와요? 그러면 내 조상이 아니지. 저는 만패들한테 똑같아요. 거기에 대해 확실한 답은 안 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풀 수 있는 힌트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답을 주지. 왜냐하면 제가 아까 전에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그 한 분만을 위해서 그냥 답만 가르쳐 주시면 그 다음번이 왔을 때는 어떻게 찾을 거예요? 내가 찾는 방법을 알아야지 내 손님들이 누가 왔을 때도 그렇게 찾는 방법으로 찾아줄 줄 알고 손님한테도 그렇게 설명할 줄 알지. 네, 설련님 연락 주십시오. 저는 그거를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힌트를 갖고 푸는 대로 해보면 되잖아. 했다가 안 돼. 그럼 또다시 질문을 주면 되잖아. 그게 어려운 거예요? 저도 답변만 주면 편하죠.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가갖고 혼자 그걸 어떻게 풀 거예요? 해답만 주면 나도 편하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보는 거를 다 맞다라고 말해주면 얼마나 더 편해요. 근데 왜 아닌 것을 아니라 하고 나도 당신이 본 걸 아니라고 할 때 이 사람 기분 나쁜 거 알고 있어. 근데 그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대답할 수는 없잖아요. 너무 많은 걸 아시는데 그래도 부딪히고 힘들고 찾아가는 게 있으실까요? 저 아는 거 없어요. 부딪히고 힘든 거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뭐를 조금 받으면 그걸로 이용해서 조금 빨리 푼다는 거지. 나도 지금 한 번씩 받으면 머리 겁나 써야 되는 거 많아요. 하다가 어떤 때는 내 스스로 그냥 놔버려.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하고 똑같다고요. 그 좀 비교로 보면 되죠. 링당님 그럴 때는 본인이 술이 먹기 싫어요. 근데 자꾸 땡겨. 그럴 때는 주방 싱크대 있죠. 싱크대가 그 술을 따서 올려놔봐요. 그래 놓고 보는 거예요. 내가 이 술을 계속 땡기는지 아닌지. 저라고 아까 전에 솔밍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라고 공부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매일같이 머리는 돌아가요. 이게 버릇이 되다 보니까 순간순간 지나가고 순간순간 느껴지고 순간순간 뭔가 이상한 것들이 있으면 그거를 자꾸 계속 생각을 해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지금은 어제는 11시에 자, 오늘 12시에 자. 이것도 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버릇이 되고 됐지만은 제가 만패분들 전화 오면 그러죠. 이 부분은 신에 대한 직위가 아니다. 이 부분이 인간으로서 오는 거다. 라고 말을 드리잖아요. 오감을 열어놓고 직위라고 생각하는 거는 내가 공부를 하다 보면 좋은데
공부를 해서도 안 풀리는 게 있으면 그냥 놓아두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 보다가 좀 더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또 들어와요. 그때는 또 풀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있죠. 천천히 가셔도 된다. 자, 내가 몇 번 설명을 했는데 이 조상 신에 대한 공부는 참 한 가지가 참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회사에 가거나 대학교 가거나 이럴 때는 1년 동안 공부를 해서 어느 날을 잡아놓고 시험을 쳐서 거기에 합당하는 점수가 돼야지 나한테 보상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신이라는 분들의 공부를 해보면은 내가 요만큼 있다가 요만큼 올라가면은 그 올라간 만큼에 대한 보답은 준다고요. 내가 요만큼 했으면 요만큼에 대한 보답을 줘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갈 필요 없다. 그리고 제 예전 영상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신하고 같이 걸음을 가. 근데 10km 밖에 목적지가 있어. 그러면 내 신이 시속 2km 가는데 거기 빨리 간다고 나 혼자 택시 타고 거기에 가봤자 내 신은 시속 2km의 속도로 와서 5시간 후에 온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갈 필요 없다. 신이 빨리 걷는 사람이 있고 느리게 걷는 사람이 있다. 빠르고 늦고의 차이는 없다. 왜냐? 우리가 가는 종착지는 거기만 들어가면은 1년 뒤에 왔든 2년 뒤에 왔든 똑같은 무당이다. 그래서 하는 말 있죠. 만패분들 지금 나한테는 배우지만은 어느 정도 돼서 시간이 흘러서 공부가 다 되고 나면은 선생과 제자가 아니고 똑같은 무당의 위치로서 우리는 가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내가 공부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나도 빨리 가고 싶다고 왜 안 달려봤겠어요? 나도 빨리 가고 싶다고 왜 지름길 안 찾아봤겠냐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가시밭에서 뒹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주면 주는 대로만 주고 받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보고 미련하고 멍청하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도 알죠. 사람인데. 근데 그렇게 빨리 가봤자 내가 뭘 하고 싶다고 뭐를 저질러 놔봤자 내 신들이 그만큼의 도와준 힘이 될 때까지는 내버려 두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질러놓고 그 지른 것 때문에 고생은 내가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천천히 가라고 말을 하는 거고 어차피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내가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끝은 없는 거예요. 근데 끝은 없는데 알아주는 무당, 유명한 무당 그 빛을 언제 볼 거냐는 거예요. 내가 천천히 가다 보면은 알아주는 무당 되고 유명한 무당 되고 날고 뛰는 무당 되고 되는 거지. 내가 그걸 하고 싶다고 먼저 뛰어내려 가봤자 내 신들이 아직 멀었다 생각하면은 저 밑에 내 혼자 뛰어내려갖고 미친년 널뛰고 있는 거예요. 미친놈 널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있죠. 천천히 가라. 천천히 가라. 60의 신에 대해서 무릎을 꿇더라도 천천히 가라. 우리의 끝은 뭐예요? 유명한 무당이 아니고 날고 뛰는 무당이 아니고 뭐예요? 죽음밖에 더 있어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죽어야지만 나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나는, 인간으로 있는 나는 절대 완성장이 될 수 없어요. 어떻게 죽든 죽어야지 나는 완성이 되는, 우리는 완성이 되는 사람이라고요. 조바심 내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나한테 와갖고 본인이 급하다고 나를 쪼아봤자 내가 대답을 해주겠어요? 내가 그걸 받아주겠어요? 왜냐? 그렇게 가봤자 결과를 알고 있는데 왜냐? 나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자꾸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워서가 아니고 싫어서가 아니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결국에는 거기 가서는 내 신들이 아니면 서 있어야 돼. 외롭게 혼자. 근데 신들이랑 같이 가면은 가는 길은 힘들고 더디지만은 신이라는 존재들 보살핌 밑에서 간다고. 어느 거에 여러분들은 어느 거를 더 택할래요? 산을 걸어가더라도 여러 사람이랑 같이 가는 게 나아요? 혼자 가는 게 나아요? 비유를 해보자면 조금 내려놓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차를 타면은 속도를 많이 내고 다녔어요. 왜냐? 빠른 게 최고라고. 근데요, 수십 년 동안 다닌 그 길에 가다 보면은 지금이 그 길에 대한 풍경이 눈에 들어와요. 내가 그거를 나이 먹고 느껴서 어떤 거냐 하면은 빨리 간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똑같은 길을 가더라도 주변을 볼 수 있는 여유로움을 가지고 가는 게 더 낫지 않겠냐는 거예요. 차를 몰아보면은 100km일 때 내가 앞을 보는 시야폭하고 50km일 때 내가 보는 시야폭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과속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속을 하지 않으면 사고가 덜 난다는 거예요. 차를 몰 때 사고는 차를 박는 거지만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사고는 뭐예요? 내가 빨리 가려고 하면 뭐예요? 보이는 시선이 줄어든다고요. 제발 그런 것도 좀 보고 가라는 거예요. 어차피 목적지는 정해져 있고 그 목적지는 뭐예요? 대무당 큰 무당이 무슨 차 있어? 그냥 무당이지. 내가 대무당이라고 나 혼자 느끼면 뭐예요?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데. 나한테 아무리 큰 신이 와 있다고 해서 떠들면 뭐예요?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데. 그냥 사람들이 볼 때는 무당이지. 안 그래요? 제가 여기 보면은 운현이라고 있죠. 걔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국립대를 나왔어요. 제가 그랬어요. 너 그런 학교 나오면 뭐해? 지금 무당인데. 내가 웃으면서 그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가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서 그만큼 보고 듣고 공부하고 적어도 그쪽에서는 니는 일반적인 무당들보다는 다르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살아라. 토익 만점 받은 무당. 그 타이틀만 해도 니는 대무당이다. 그런 게 대무당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야, 봉훈이 네 형이지만은 학교 다닐 때 꼴똥짓하고 막 공부 안 하고 돌아다니지만은 결과는 뭐야? 무당이지. 둘 다 똑같잖아. 맞지? 결과는 무당이야. 그리고 한 가지는 뭐야? 무당이지만 크게 보면은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니까 실수도 할 수 있는 거고. 왜냐? 사람이니까. 점사를 100% 완벽하게 본다? 그래야지 난 점사를 본다? 그럼 평생 점사 못 봐요. 자신감을 갖고 살아요. 무당이든 일반이든 간에. 내 팔자가 이렇게 더럽다? 그거 알면은 더러운 팔자 부닥치면서 살면 되는 거지. 솔직히 나도 그거는 잘 안 되는데. 부닥치면 아프잖아. 부닥쳐 봤으니까 아픈 걸 아니까 안 부닥치려고 발부동 치지. 근데 점점 부닥치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나도 사람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나도 평생 공부해야 되고 나도 아직까지는 미완성이란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걸 해탈하기 위해서는 어디 가서 기도? 그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을 다 해탈하기 때문에 해탈하려고 하면은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무슨 과목이 있어요? 육신이란 과목이 있잖아. 이 육신이란 과목을 버리는 순간
해탈이에요. 절에서 말하는 부처가 말하는 해탈은 인간이라는 육신을 갖고 있으면 절대 해탈이 안 된다고. 해탈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내가 해탈이 됐다가 아니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해탈을 했고 내가 도인으로서 진리를 깨우쳤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나와서 하는 말이 어때요? 결국에는 이 사람들도 인간이다 보니까 뒤로는 뭐다? 자기 욕심 다 챙기고 있잖아. 그럴 거면은 내가 뭐의 진리를 통했다, 깨우쳤다, 해탈했던 가면을 벗든가. 요즘에 이슈가 많잖아요. 누군지 말은 안 하겠어. 뒤에서 육신이라는 감옥을 가지고 살면서 똑같은 인간이면서 왜 자기가 신노름을 해? 내가 맞았다, 틀렸다, 는 것은 영웅이 왜 탄생해요? 살아있을 때 영웅 취급받아요? 죽고 나서 영웅 칭호를 받지. 메가더도 살아있을 때는 얍삽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전쟁 영웅이라는 칭호를 받아갖고 군인들 사이에서 영웅이 됐던 거고. 에디슨도 사업가예요. 살아있을 때는 사업가였다고. 죽고 나서 과학자가 된 거지. 그런 것을 보면은 우리는 육신을 버려야지만 해탈이 되는 거예요. 해는 뜬다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인간으로서 살아있으면 내가 도를 깨우쳤고 내가 모든 윤리에 능통하고 내 말이 맞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거 다 거짓말이다. 왜냐? 나도 막 이러지만은 어차피 여러분한테 일할 때 돈 받고 하잖아. 그 금액이 얼마든 간에. 그 돈을 왜 먹겠어? 내 먹고 살라고, 내 고기 한 번 더 먹으려고, 우리 아들 고기 하나 더 사주려고, 내 좋은 차 타고 싶어서 여러분의 돈 받는 거지. 그게 뭐예요? 욕심이잖아. 아니에요? 내 봉사한다 그런 거 아니잖아. 유튜브 하면서 실시간 한다고 2시간 동안 앉아서 이 이야기하는 게 뭐야? 내 욕심에 내 홍보한다고 앉아있는 거 그거 1번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뭐 공짜로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거는 저 한 15번 정도 되고, 이거를 내 홍보하고 안 하고 내가 먹고 사는데 이거 아무 필요 없다 하면은 이 시간에 말라 유튜브 앞에 이렇게 앉아있어. 그래서 2시간 반 동안 뭐 하려고 입 아프게 말하고 있어요. 내 욕심 때문에 하는 거지, 솔직히 말하면. 다음에 또 이렇게 긴 시간으로 진짜 며칠 후에 다시 찾아오려고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질문 많이 생각해 놓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담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